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우공이산 주식TV. 자, 이번 시간은 최근 시장이 좀 애매하죠. 자꾸 올라갈만 하면 밀리고 물론 이제 러시아 전쟁 영향이라고 생각은 들지요. 그쵸? 그 영향이 아주 크긴 한데, 우선 그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추세를 봐야 되는데, 시장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전쟁 때문에 반등이 약하고,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하락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주말에 쉬고 계시는데 또 공부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음 편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시면 이게 제가 시장 흐름에 맞서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시장 추세. 흐름에 맞서지 말라는 거는 그냥 다른 의미는 아니죠. 그냥, 추세에 따라 매매를 해라. 그냥 그런 의미예요. 추세에 따라. 시장 추세에 맞게. 만약 시장이 상승장이면 상승 추세에 몸을 맡겨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자, 그런 부분은, 하단에 왔을 때 매수를 하고 상단에 왔을 때 또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상승장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이런 편안하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은 하락 추세란 말이죠. 하락 추세. 상승 추세는 수익을 내는 게 너무 쉽다. 왜냐면 그냥 이유는 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됩니다. 그쵸? 이거는 재작년? 그쵸? 코로나 이후에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들어오셨던 이제 초보분들이 지금 너무 당황스럽겠죠. 이제 작년부터 해서. 그쵸?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식 시장이 그런 시장이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시장이 보통이 지금처럼 박스권을 한다든지, 살짝 하락 추세가 된다든지, 그런 흐름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시장에서 개미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 때는, 어디서 사든, 상단에서 사더라도, 보통 물린다고 하잖아요. 그쵸? 물려서 이제 분할 매수를 안 하고, 물타기를 안 하고 하더라도, 상승 추세일 때는, 그냥 놔두면 수익이기 때문에 주식이 아주 쉽습니다. 수익을 내기도 쉽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 추세라면 현재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때는 사놓고 기다리면 마이너스가 증가됩니다. 계속 증가됩니다. 추세가 하락인데 홀딩을 하고 무작정 홀딩을 한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개 중에 몇 종목씩 급등을 하는 종목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종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쵸? 사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승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락 추세는. 그쵸? 지금 시장 그렇죠. 여러분 지금 시장이 그렇죠.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매수를 했다가 조금 손해 있었던 분들, 사놓고 기다리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더라. 기다려야겠다. 해갖고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몇 달을 기다려보신 분들 지금 어떠세요? 수익이 나나요? 안 나잖아요. 하락폭이 더 커졌죠. 이제 그쵸. 이제 마음만 더 아파왔죠. 지금 계속 아파지고 있죠. 계속. 그쵸.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위로 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는 있는데, 나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전 세계 추세를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 추세도 그렇고, 유럽 시장 추세도 그렇고, 지금 완전 꺾였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가 먼저 꺾였고, 우리는 단기간에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고 나면 또다시 우리도 다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위로 잡느냐 아래로 잡느냐, 이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악재가 하나씩 해결이 되면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 흐름을 장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뭐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은 반등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이제 통계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이어질 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 하락 추세는 이렇게 우리가 끝날지, 하락 추세가 지금 끝날지, 그렇죠?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질지, 그게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아니면 실제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 했을 때 이제 악재 해소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악재 해소라는 거는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어떤 악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주가가 하락을 너무 많이 해서 더 빠질 구간이 없을 때, 그런 구간에서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세계 시장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지금 끝없이 올라왔던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시장을 급등을 시켜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조금 빠진 상태. 많이 빠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지수 흐름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증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많이 빠진 걸로 보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급등을 해왔어요. 급등. 그렇죠? 이런 구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월봉상 20선을 이제 이탈한 그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60, 120, 240, 이 모든 이평선, 월봉상 모든 이평선들 지금 이격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그렇죠? 중장기적인 이런 이평선을 봤을 때 이 급등주 차트잖아요. 그렇죠? 급등주 차트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왔다가 이제 이만큼 조정을 받은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물론 많이 빠졌죠. 그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파동은 단기 반등 파동이라고 봐야 되지, 추세가 역전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추세가 이렇게 돌아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장이 지금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물론 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는 변하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대형주,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형주 지수 차트는 무조건 생명선이 중요하다. 생명선은 대부분 21선이라 하죠. 그렇죠? 이 21선을 보는 거는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 단기적인 추선. 그렇죠? 제가 그리고 이제 20주선을 저는 본다 했죠. 20주선을 보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저는 20주선을 봅니다. 주봉을. 그렇죠? 주봉을 봐야지 뭐 중장기적인 흐름을 체크를 하지, 일봉을 봐서 중장기적인 체크를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봉상 참 좋은 흐름이지만 중장기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이 반등을 하다가도 꺾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21선을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우리가 지금 추세적으로 이제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 갔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봉이 이렇게 꺾여 있단 말이죠. 20주선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꺾인 지 오래되었고, 해외 지수도 이제 꺾인 지 좀 됐습니다. 이제 20주선인데 지금 꺾였죠.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일봉이고, 주봉이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그 뒤로 방향이 완전 추세가 이렇게 꺾였죠.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 이제 이런 반등이 나오고 막 이런 구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추세를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주가가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 어차피 주가는 이렇게 계속 우하향, 그렇죠? 얘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추세가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다 모든 지수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여기서 꺾인 이후로
그렇죠? 주봉상 20주선이 여기 노란 선이죠. 꺾인 이후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죠? 보십시오. 이거를 중요한 거예요. 20주선이 밑으로 꺾인 이후로 이렇게 강하게 내려온 뒤로 지금 이게 뭐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방향은 아래라는 거. 그렇죠? 아무리 반등이 나온다 해도 반등을 크게 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밀릴 확률이 높아요. 올라간다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밀린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때 기본적으로 21선을 빨리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그런 이유는 단기적인 흐름에서부터 이제 21선이 이제 돌파하기 전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를 못하니까 밀리고 돌파를 못하니까 밀리고 이래 됐는데 지금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흐름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보려고 바닥을 잡아보려고 이제 이 이평선을 위로 방향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봉상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어느 정도 주가가 뭐 박스권이든 아니면 박스권 가다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 이평선도 이제 방향이 돌겠죠. 그리고 주가가 점점 위쪽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제 주봉상 흐름도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이 주가가 올라와야지 물론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 주가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계속 이 기울기만 이렇게 커질 뿐이잖아요. 주가가 올라와야지 이 주봉상 기울기도 이제 완만해지거나 방향을 돌리기 위한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봉상 21선을 돌파를 하는 게 최우선 첫 번째 과제란 말이에요. 여기가 돌파가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21선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지수랑 코스닥, 대형주 이런 부분은 생명선을 지켜주고 그 위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래에 내려와서는 지금 추세가 뭐 우상향일 때는 모르겠지만 우상향일 때는 보시면은 21선 내려와도 금방 회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려와서 회복하고 올라가고 회복하고 올라가고 회복하고 올라가고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지만 이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제 추세가 꺾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내려가기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는 점점 힘이 있기 시작하는 거지. 겨우 이제 회복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간다고 해도 61선, 121선 이 120일 동안 평균값이니까 여기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올라간다 하면 저항이 있는 본전 심리, 사람이 물려있던 사람이 주가가 본인 가격에 왔을 때 팔고 싶은 그 심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죠? 돌파가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하나하나 돌파를 시도하고 밀리고 시도하고 밀리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21선 사이에서 21선의 저항을 지금 뚫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닥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그게, 그렇죠? 힘이 아직 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돌파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서서 얘도 이런 코스닥처럼 지금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지 다시 또 61선 이런 이평선, 지금 이평선이 이리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들을 다시 모아서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래 박스권을 막 하든 어떤 흐름이 나오든 이 이평선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여서 방향이 위로 돌아가는, 그렇죠? 위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어디서 바닥을 잡는지,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것 같지만 또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단계 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올라와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런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필수다, 필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단기간에 이게 꺾일 거라고 단기간에 이 방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을 합쳐놓은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한 방에 이게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완만한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 조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흐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말씀드리다가 지금 말이 조금 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21선 위로 코스닥이 지금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우리만 올라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와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싶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21선, 그렇죠?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1선 기울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기울기가 아주 급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올라가려 하면 매도세가 그렇게 이 정도로 꺾여서 21선이 이 정도로 꺾여서 내려올 만큼 나스닥인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그렇죠? 더 추가 하락도 더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물론 이거는 전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제 전쟁이 이제 푸틴이 어제 뭐 SNS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면서 선물 지수가 상승했죠. 그렇죠?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결국 또 밤에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그 공격을 하면서 당연히 그런 글을 올리면 뭐합니까? 말과 글이 행동이 다른데, 그렇죠? 말로는 뭐 우리는 하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로는 그래놓고 뒤에서 때려버립시오. 그렇게 하면 더 배신감은 더 크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인 어떤 화해 모습, 그렇죠? 뭐 공동 성명서라든지 뭐 이런 서약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말이 나와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푸틴의 말은 믿을 게 안 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진짜로 좋은 협의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울기를 보시면 일단 이 미국 지수가 여기 돌파를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미국 선물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쟁 분위기가 하해 분위기가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꺾고 반등을 하면서 21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방향을 돌리려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하고 있었죠, 우리도. 하지만 또 밤사이에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이제 그렇죠. 악재가 나오면서 그런 모든 기대감을 날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이미 차트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꺾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일단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 아마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한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나스닥 12,000, 지금 12,000 후반대죠. 12,000 초반 정도, 12,000 한 30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 그렇게 된다 하면 일단은 또 단기적인 이렇게 매수 포인트로 보고 저는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또다시 밀렸다가 반등을 하고 추세는 계속 꺾여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은 끊기 나름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끊는다 치면, 그렇죠?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고 일단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주봉도 꺾여오고 있다. 반등을 한다 해도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가 많이 오르는 거지만, 그렇죠? 여기서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 해도 꽤 많이 오르는 거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하향세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장은 상승장이 아니다. 뭐 미국, 해외 증시, 우리 증시 모두 하락장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당장은 받아들이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모든 걸 말씀드리려니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또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중간에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계속 저는
단타밖에 안 치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중장기 매매를 안 하죠,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시장이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뭐, 중장기를, 어떤 종목을 중장기 투자를 할 거예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안정적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 뭐, 이런 자리 왔을 때 스윙 한 2주 들고 갈 수 있는 반등을 보면서 그런 매매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하락장인 이런 모습에서 몇 개월, 몇 월, 정말 중장기 몇 개월 들고 가야지 그런 흐름을 생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승이 안 되는데 지수가. 그렇죠? 지금 우리 주봉도 그렇고 뭐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괜찮지만 주봉이 지금 120주선까지 이탈할 수 다음 주 되면 이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주기를 바랬지만 밑에서 시작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렇죠? 122주선 밑에서 시작해. 그럼 이제 이게 저항이 되어서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올라서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월봉도 이제 위로 갔었으면 월봉이 여기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제 밑으로 방향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 하락, 그렇죠? 월봉상 60선 근처까지도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뭐 지금 이미 많이 매수를 하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준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방치한다고 계좌가 나아지지 않아요. 상승 추세가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 추세가 짧게 여기서 그냥 끝나고 이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길어질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은 단기 매매가 정답이에요. 지금 중장기 매매를 하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익 날 때 챙기고, 그렇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되고, 뭐 과거에 좋았던 종목,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많이 빠졌나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많이 빠졌죠. 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많이 빠졌나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만큼 빠진 것 뿐인데, 저는 최소한 여기 이 정도도 더 보이고, 저는 이런 구간도 충분히, 그렇죠? 이 정도 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죠? 이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죠? 시장의 대장이긴 하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도 좀 시장이 제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씀을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을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 나쁘게 보지 마시고 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차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살아남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 흐름에 순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시장 흐름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 흐름에 몸을 맡겨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우리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쩐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막 써서 시장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기관 외인 그런 메이저 세력들인데, 메이저 세력들이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조금 내용이 셌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시장 추세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말 아침부터 좀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을 말을 해줘야겠죠. 누구든 무조건 좋습니다. 시장이 무조건 좋습니다. 상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방송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방송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좀 봐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꼭 살아남는, 분들이 개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라이브에서 또 다시 한번 이런 내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9시에 하려고 했는데 10시에 할게요. 죄송합니다. 10시에 라이브 하도록 하고 나중에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